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오늘도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정말 파란만장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 기자님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의외로 잘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국에 잘 주무실 수가 있죠? 이 사건이요. 예. 한꺼번에 많이 벌어지고 이 손댈 때가 어딘지 모르게 너무 많이 벌어지면 예. 오히려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거나 예. 아니면 감당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예. 그 특히나 이제 기자들은 이 선거철이 되면 예. 인원들이 인원들이 많이 확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겉보기와 다르게, 그러니까 예. 언론에는 많이 바쁜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예. 실제로는 정치인들 기다리고 아니면은 소식 기다리는 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네. 예, 오늘도 숨가쁘게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네. 옥수의 반란 본격적으로 네. 또 한번 시작된 것 같은데 30시간 지나기 전에 끝나겠죠? 30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후보 등록도 끝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30시간의 원칙이 여기서도 또 발휘가 될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무성 대표가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마다 30시간 이내에 굴신을 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의 뜻을 굽혔다라고 해서 30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만큼은 어쨌거나 그 30시간 안에 자기의 뜻이 관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짐으로써 예. 이번은 정말 뭔가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과 함께 예. 왜 이제서야 하느냐. 그러니까요. 비겁하다라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예. 지금 은평을, 송파을, 대구 동구갑, 네. 동구을, 네. 달성군에서 새누리당이 네. 의원을 안 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든 공천이 끝나고 예. 당대표의 직인만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체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전 그 조선시대 때로 비견해보건대 옥새를 찍지 않겠다. 예. 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김무성 대표가 직인을 찍지 않으면 실제로 말씀하신 그 5군데 같은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겠죠. 공천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천된 사람들은 아우성을 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대통령께 사랑받았으면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됐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만 전 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여태껏 해왔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도장 하나로 무산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대구 동갑의 정종성 전 행자부 장관이라든가요. 예. 정종섭이죠. 예. 예. 그리고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 있는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예.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달성군에 바로 그러잖아요. 예. 달성에서 딱 안 내버린다 이러면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에 칼을 탁 겨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이번 총선 끝나고 예. 본격적으로 새누리당을 친박계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현재 청와대의 전략과 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것으로 아무튼 일전을 치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을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에서 후보 안 내면 이재호 의원의 당선 가능성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의정 활동을 그쪽에서는 텃밭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정부, MB 정부부터 시작해서 실정으로, 지지율이 좋지 않을 때도,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혼자, 단신으로, 예. 자전거 유세. 그렇죠. 예. 그때 아주 크게,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아주 나름의 어떤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지역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좋은 편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과연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다른 후보들은 다 통과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말이 많았죠. 사실, 특히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7번 청년 후보로, 거론이 됐던 신보라 예. 후보 같은 경우에, 예. 그랬고, 15번이죠. 15번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희경도 그냥 통과가 되는 거고요. 예.
약사회 예, 맞습니다. 예. 김순례인가요? 예, 다 예, 예. 통과가 되는 거네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국회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국회에 가면서 점점 더 이 정치 혐오나 아니면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무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떠나서요. 예. 그런 걱정도 좀 합니다. 그게 원래 그분들이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노리고 있다고 하면 정말 너무 반정치적인 태도인 거죠. 예, 이건 정말 큰 만약에 그게 노렸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아니 사실 이런 분들은 뭐 신보라 대표의 활동들만 봐도 정부에서 정책 나온 거고 홍보하러 다닌 그 청년 그 NGO가 사실 그게 그런 건 NGO가 아니죠. 그 의미부터가 그렇습니다.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NGO라고 하는 건 사실 시민사회의 역량들을 모아서 네. 정부나 이런 거버먼트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네. 그 운동이나 그런 다양한 그 활동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지 이걸 NGO라고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정책 발표 나오면 그걸 갖다 홍보하고 있는 데가 무슨 NGO입니까? 그냥 그렇죠. 관변단체지. 근데 그런 걸 했다고 7번에 딱 준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공천위원장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에 그렇죠. 일하고 있는 곳 그 오너의 동생이니까 공천위원장이 이렇게 공천위원이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아마 실제로 이번 비례대표 문제를 포함해서 유승민 의원 공천까지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실망이 커져서 그게 일정 정도 아마 여론조사에 곧바로 반영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건 하루 이틀 어간에 한번 확인해 볼 일입니다. 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당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7번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 지지도를 15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도를 최소한 20번까지 예. 당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니 자기 지역구 사람은 1번을 찍더라도 당은 딴 데 좀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읍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7번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예, 15번도 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그 15번 안에 있으니까요. 예. 자, 좀 빨리빨리 좀 가봅시다. 지금 유승민 의원 나왔는데 사실상 예. 마지막 남은 이번 선거의 바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소속 연대 가능할까요? 실제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그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한 그 동료 의원들 언급하면서요. 예. 가슴이 미어진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무소속 연대는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내일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본인이 어제 11시가 다 돼서 이 발표를 한 당시에도 그렇고요. 예. 이것을 어떤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우거나 그런 전선을 구축하는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번 공천에 있어서의 피해자라는 것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개인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답답할 것 같아요. 희생자가 네. 되어야 자기는 살 것 같은데 네. 그러자니 어떤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서 혼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무소속 연대 쫙 해서 쫙 끌고 가자니 저쪽 표가 결집되면은 자기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업 예. 그게 어떤 방식으로 관철이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이제만 일단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때는, 바람은 불어올 수 있지만 바람을 일으키는 이 부채가 지금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 예,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당 규모의 연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식은 그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조직 정비 끝나고 프레임을 딱 짜서 확 던졌습니다. 네. 아주 속은 시원했는데 잘 먹힐까요? 글쎄요. 상대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의 실수 때문에 더민주의 실수가 보이지 않는데요. 예. 이 프레임이 먹힐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건 당장 여론이 좀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차원인데 내일 아침에 뉴스나 아니면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면톱으로 갈 수 있을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면톱으로 지금으로서는 보수 언론들은 이거 일면톱으로 뽑아주지 않겠죠. 그 당연한 거지. 한겨레도 지금 뽑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예, 예. 진영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의 부위원장 배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그 진영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을 중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경제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일정 정도의 집토끼가 아닌 말하자면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을 좀 유인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중용을 하는 문제는 어쨌거나 선거 전략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진표 부위원장은 몰라도 진영 부위원장이 특히나 연금에 대한 어떤 그 공격들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물론이죠.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장관에서 물러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장관 때 어떻게 물러나라고 했는지 이런 것만 뒤에서 까주더라도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우영 기자였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수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얼마 없어갖고 짧게 가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 자문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 자문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 PB들, 부자들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근데 이제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되니까 개인들도 소액으로 투자를 하지만 과연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데요. 금융당국이 그래서 이제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 서비스를 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자문해주는 사람, 이 자문해주는 이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입장벽을 이제 많이 낮춰놨는데요. 예. 이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는데 이거 1억 원으로 완화해주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자문을 해주면 지금까지는 사실 PB들은 자문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자문의 대가는 고객들로부터 받아라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융의 알파고라고 하는 그 로보 어드바이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 좀 저렴하고 혁신적인 자문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연내 은행은 한 10곳, 4곳, 증권사가 한 10곳 정도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금융당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좀 있던데 확 쏠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자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 되겠죠? 일단 관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수료가 과연 어느 정도로 책정될 것이냐랍니다. 지금까지 사실 고객들은 이런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자들의 경우 특히나 이 PB를 통한 자문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IFA를 도입을 하게 되면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수수료가 통상 선진국의 경우 한 2, 3%씩 이 투자 원금의 2, 3%씩 떼어줘야 합니다. 어우, 비싸네. 과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또 하나가 투자 상품이 좀 다양화되는데 지금 투자자문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투자 정보는 예금이나 펀드, 파생결합 증권 정도, 주가 연계 증권 정도가 답니다. 근데 외국에처럼 부동산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험도 껴줘야 하는데 이런 게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과연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을지 여부. 또 하나가 이렇게 투자자문업을 이제 문턱을 낮추다 보면 유사자문사가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얼마나 잘 걸러낼지 이런 것들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관심들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나 원금에서 떼주게 되면 이거 벌어봤자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자, 이제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전국 아파트 가격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전세가만 올라가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전국 아파트 가격이 6주째 하락세고요. 그리고 이 전세 가격은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봄 이사철이면 굉장히 이제 거래도 활발하고 매매 전세 다 올라가야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매매가는 내리고 전세값만 오르는 현상인데요. 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은 오히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아파트 이 매매 가격은 대부분 뭐 수도권, 서울, 경기 대부분 보합세, 인천 오히려 약세를 하락해서 이제 조금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전세금이 문제인데요. 봄 이사철 수요가 늘고 저금리로 인해서 이제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율이 이제 급격히 이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하.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그렇네요. 수도권은 일주일 만에 같은 기간 0.08% 올랐고요. 예. 서울이 0.05%, 특히나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강북, 강남권 대부분이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을 의미하는 주택 인허가 건수는 큰 폭으로 늘고 있네요. 물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선행 지표격인데요. 주택 인허가를 받았다는 건 이 땅에다가 내가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집을 짓겠습니다. 허가해 주십시오라는 물건인데요. 예. 이런 인허가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건수 실적을 따져봤더니 5만 3천여 가구인데 1년 전에 비해서 61% 늘어났고요. 예. 1월과 2월 누적 기준으로도 52%나 늘어서 10만 호 이상 인허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수도권 지방 비슷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인허가 받고 난 다음에 실제 착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전국의 주택 착공 건수 역시 3만 2천여 건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4% 이상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장기 위축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미분양 물량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좀 이런 이제 건설사들 밀어내기 분양이 아니라 좀 인허가 분양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문 직종인 변호사 A씨가 이 계좌 이체로 이제 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받으니까 이거 부당하다. 네. 라면서 국세청에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일단 이 계좌 이체도 일종의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다. 예.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이 현금 영수증을 이제 도입한 게 어떤 양성화해서 세금 탈루를 좀 방지하자라는 건데요. 네. 오히려 이런 걸 이제 악용해서 지금 소득세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경우 10만 원이 넘는 수익세를 현금으로 받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히려 계좌 이체는 이제 항목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변호사가 이걸 이 대목으로 소송을 건 건데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이제 현금 영수증과 비슷한 이런 이제 현금 자동 이체의 경우에도 반드시 소비자는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의 시사 퀴즈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노랑윤성림님, 오늘 정답 헌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후기 게시판에 그 우리 PD님한테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티켓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뭐 김무성 대표가 영도로 내려가서 내일까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나오는지 정말 정확하게 살펴보고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악으로 가득한 리스트들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당 투표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